안녕하세요. 아빠 매너티입니다. 오늘은 아직 상장하지 않은 SK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K배터리 3사 중 하나로 SK온은 2021년 SK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해서 설립되었고 그 전에 이미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하이브리드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여 2006년에 생산을 했고 2009년에는 순수 전기차 배터리를 개발하여 메르세데스 벤츠 전기 슈퍼카 SLS AMG 2세를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서산, 중국, 헝가리, 미국 등 공장을 새롭게 지으면서 생산 거점을 확대했으며 2020년부터 유럽, 중국에서 2022년에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후발주자라 당시 LG와 화학인력을 수급하는 과정에 영업비밀이 유출되면서 201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기소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ITC가 LG와 학편을 들면서 SK이노베이션은 미국에 10년간 배터리 수입이 금지되는 판결을 받게 되고 2년간 소송전을 끝으로 합의금 2조 원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사 5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포드와 합작하여 블루오벌 SK를 설립했고 현대차와도 미국의 배터리 공장 설립을 확정하면서 외형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SK온은 포드사의 전기 픽업 트럭 F150 라이트닝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고 해당 모델의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종류는 원통형, 각형, 파우치형이 있는데요. 처음에 원통형으로 시작되었고 그 후 각형과 파우치형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중 파우치형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만 생산할 만큼 진입장벽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LG에너지솔루션은 원통형, 파우치형, 삼성 SDI는 원통형, 각형 두 가지 형태의 배터리를 생산해 고객의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이 되지만 SK온은 현재 파우치형만 생산 가능하여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형 배터리를 준비하면서 올해 양산 예정이며 점유율을 높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SNE 리서치에 따르면 전체 전기차 배터리의 절반 정도가 각형 배터리고 파우치형이 28%, 원통형이 23%라고 하네요. 이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간 매출입니다. 2021년부터 분사가 되어 2021년부터 정리해 보았는데요. 그래프에서 2021년 매출액이 1조 정도로 되어 있는데 분할 과정에서 편입이 안 된 매출이 있습니다. 2021년 실제 매출액은 3조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022년 매출액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뛰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아직 적자이지만 적자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참고로 SK온을 제외한 나머지 두 기업은 영업이익 흑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익률을 보시면 2022년이 되어서야 매출이익률이 양수값으로 전환되었어요. 분기로 보면 매출액은 계속 우상향하면서 2023년 2분기 매출액은 3.7조 원으로 1분기보다 12%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6% 개선했지만 여전히 적자인 것은 아쉽네요. 원래 2분기에 흑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헝가리 신규 공장에서 수율이 잘 안 나온 것과 고정비 증가가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익성이 개선된 것 중 하나는 그래도 1분기보다 수율이 개선된 것과 2분기에 IRA 법으로 인한 세액 공제로 1670억 원이 반영된 것입니다. 앞으로 매출이 더 증가하면 더 많은 수혜 효과가 예상됩니다. 2022년 4분기의 매출이익률이 영업이익률보다 낮은데요. 지금 2023년 1, 2분기 실적이 나오면서 2022년 1, 2분기 실적이 조정되면서 생긴 현상 같은데 3분기 실적이 나오면 제대로 조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분기 매출은 수치가 따로 없고 연간 실적에서 1, 2, 3분기 실적을 빼서 계산한 수치인 점 참고 바랍니다. 비용도 한번 봤는데요.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합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3, 4분기가 좀 부정확하지만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점과 원자재 비중이 80%대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배터리를 만드는데 광물 등의 원재료와 다른 곳에서 사오는 상품 비중이 크다는 것이죠. 이 수치를 더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역별 매출액을 볼까요? 현재 국내 매출 비중이 제일 큰데 이것은 현대차와 기아에 공급한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해외 모든 지역 매출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히 미국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한 포드에 납품하는 매출입니다. 생산 능력도 보면 2022년에 2021년 대비 캐파를 6배 정도 증가되었고 신규 공장 안정화로 인해 가동률은 조금 떨어졌습니다. 2023년 분기 가동률도 봤는데요. 상반기의 생산 능력 6,467만 셀, 생산 실적은 6,273만 셀로 97%의 가동률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분기로 쪼개서 봤더니 숫자가 좀 이상하게 나오네요. 숫자를 잘 못 넣었는지 모르겠는데 3분기 실적 보고서가 나오면 다시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재무 상태를 볼까요? 사실 배터리 회사들이 아직도 많은 돈을 투자해서 외형을 키우고 있는데요. SK온은 적자 상태에서 키우려니 자금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먼저 부채 비율을 보면 2022년 2분기에 300%를 기록하고 2023년 2분기는 183%로 떨어졌습니다. 분명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부채 비율이 오히려 줄었네요. 그럼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받는 거겠죠? 그 전에 유동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의 유동 비율이 118%였다가 3분기에 71%까지 떨어지고 2023년 2분기에 108%까지 올라왔어요.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재고를 뺀 유동 자산은 유동 부채의 65%밖에 안 됩니다. 계속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현금 흐름을 보시면 2022년부터 2023년 2분기까지 한 분기도 빼놓지 않고 계속 자금 조달을 받아요. 2023년은 사채와 장기차입금 3조 원, 유상증자 4.2조 원을 조달받았고 2022년에는 단기차입금 4.5조 원, 사채와 장기차입금 1.7조 원, 유상증자 2.8조 원으로 1년 반 동안 16조 원이라는 엄청난 자금을 땡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 비율이 많이 낮은데 3분기에 SK이노베이션과 SK가 유상증자를 하면서 자금을 보탤 계획이라고 하네요. 영업 현금 흐름은 곧 유입으로 전환되기 직전인데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 잉여 현금 흐름 FCF는 한참 마이너스입니다. 적자인데도 투자를 계속해야 돼서 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배터리 생산 능력 추이를 보면 2023년 88GWh이고 2025년이 되면 220GWh 이상을 생산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중국 캐파가 제일 높지만 향후 미국 쪽에 집중적으로 캐파를 늘릴 계획입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에서 또 중요한 것은 광물과 양극재 같은 배터리 소재거든요. 결국 배터리 수직 계열화를 잘 구축해야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SK온, 에코프로비엠, 포드가 합작해서 캐나다에 1.2조 원을 투자하여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설립하고 올해 5월에는 음극재를 공급받기 위해 미 광물 개발 기업과 손을 잡고 공동 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SK온이 아직 척자이지만 빠르게 외형을 키우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수율도 잡히고 매출이 더 늘어난다면 선순환을 탈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CATL과 K배터리 3사를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